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사 5년이 됐어요. 작년 11월 달이 이제 입사 5주년이었고, 그래서 5년 동안 글로벌 기업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블로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좀 적었는데, 기존에 이제 국내 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에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클라우드라는 산업, 뜨는 산업에 이렇게 올라탈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동안 저도 이제 어, 첫 직장은 스타트업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인터넷 포털 기업이어서 7년, 10년 이렇게 다녔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회사가 이제 커가는 걸 많이 봤고 또 그 사이에 저도 많이 어, 성장하고 많은 걸 배웠었는데 이 글로벌 기업이 이제 커가는 것들을 이제 보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산업이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전체 시장의 파이도 엄청나게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이직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이제 안정적인 직장 또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지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클지 말지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제가 닷컴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도 똑같이 닷컴 기업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쇼핑몰로 출발을 했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상 많은 닷컴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기존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거의 똑같이 24시간 돌아간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뭐 한국 IBM이나 뭐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은 HP나 이런 회사들처럼 하드웨어를 만들어 팔거나 만들어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갈 때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어, 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닷컴 기업의 문화가 그대로 아마존에 있고 AWS도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글로벌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5년 정도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화적인 어떤 충격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있거나 스타트업에 있거나 그런 분들이시라고 하면 AWS 굉장히 좋은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AWS 서비스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경험을 가지고 AWS 오시면 다른 고객들을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도 다음에 있으면서 그전 직장이 뭐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일과 뭐 삶을 좋아하는 방법을 잘 찾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특별히 이제 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리모트 근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리모트 근무를 하고 또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뭐 작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 해야 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고 삶을 조화를 자기가 스스로 잘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공유를 하시고 또 어, 거기에 많은 의견들을 달아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때 공평한 정보 공유를 하는 이 영역, 이 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음, 뭐 가상회의라든지 그 원격 근무라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동료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제가 가장 좋게 느낀 아마존 문화가 바로 식스페이저 문화, 6페이지 문서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어, 배경과 정보와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를 해서 그것들을 같이 읽고, 그거를 이제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뭐 탑다운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뭔가 뭐 이야기들, 뭐 담배 피우고 가가지고 얘기하는 문화들 또는 잘 아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보 단절에 의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또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마존에 와서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느낀 것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사실 아마존이랑 갖고 있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쓰기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블로깅을 굉장히 오래 뭐 했거든요. 2003년부터 했기 때문에 15년 이상 이제 블로깅을 했었는데 이 글 쓰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또 뭐, 뭐 파워블로그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와서 적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글쓰기 문화, 이 문화가 굉장히 저한테 그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글 쓰는 게 장점이시거나 아니면 글을 좀 체계적으로 쓰시는 분들이시면 아마존에 또 적용하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마존에서 글쓰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마존의 창업자이신 제프 베조스가 글쓰기를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이 현재 어떻게 어, 초창기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고객들한테 집중하고 또 그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지 또 향후에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지를 이렇게 어, 편지 형태로 한 몇 페이지짜리 이렇게 메모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제 매년 이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존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그 창업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 글쓰기 문화가 처음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제프 베조스가 사람들한테 회의를 할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겉보기 형태로 그냥 얘기하고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태로 하지 말고, 어,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평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게 집중을 할 수 있게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쓰기로 한번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마존의 글쓰기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일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이제 그 사명이 바로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할 때, 되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제품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제품된 기획서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시가 될 때쯤 되면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웹사이트에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대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근데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존에서는 거꾸로 일하기, 고객 관점에서 워킹 백워드라는 방식이거든요. 이 워킹 백워드라는 건 뭐냐면 먼저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뭘 먼저 읽을까? 예. 우리가 어떤 제품 출시할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인 보도 자료를 먼저 읽게 되겠잖아요. 그리고 제품 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외국 기업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FAQ, 고객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잘 리스트하는 것을 목록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보도자료, PR 문서와 그다음에 FAQ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객들이 처음 읽게 되는 문서를 서비스 기획 초기에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 초기에 만든 이 보도자료와 FAQ는 실제로 뭐 외부에 공개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걸 먼저 작성을 하고 고객의 마인드로 한 다음에 이 서비스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마존에 있는 사업 부서들이 이 초기에 이 PR 보도자료 그리고 FAQ 이것들을 먼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팀들이. 저도 이제 뭐 저희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일들을 기획을 한다거나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 PR FAQ를 먼저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리뷰를 받고 그걸 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 FAQ는 기존에 우리가 마지막에 고객들한테 하던 그런 문서랑 똑같이 명확하게 고객한테 이 제품과 서비스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시키고 또 이것의 혜택이 뭔지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 FAQ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처음 단계에서 서비스 기획 처음 단계에서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또 아마존의 글쓰기 문화의 또 재밌는 하나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페이지짜리 문서, 6페이지짜리 문서는 아마존에서 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문서예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을 할 때, 그리고 비즈니스 리뷰를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 일의 결과들을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6페이지짜리 문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논문 형식으로 이제 쓰게 돼서 폰트라든지 뭐 줄간격 이런 것도 이제 정해져 있고, 또 뒤에 그 브록으로 첨부해야 될 데이터들, 그 다음에 관련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뒤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서는 6페이지지만 뒤에 브록까지 합치면 뭐 많으면 이 30페이지까지 되는 그런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6페이지 문서들은 어, 이 워킹 이 6페이지 내러티브가 사용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6페이지 내러티브를 리뷰하는 과정도 좀 독특해요. 먼저 6페이지짜리 문서들을 다 이제 완성을 했으면 그걸 다 종이로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게 읽어야 되는 사람들의 미팅을 잡고 그 미팅에서 이제 그 인쇄된 문서를 나눠줘요. 그러면 초기에 한 1시간짜리 미팅이면 30분 정도는 그 문서를 다 같이 읽습니다. 조용히. 숨소리도 내면 안 돼. 종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 소리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볼펜을 가지고 이것이 궁금한 점들, 이게 여기에 코멘트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노팅을 해서 이제 적어 놓아요. 적어 놓은 다음에 30분이 끝나면 이제 사회자가 자,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궁금하신 거, 뭐 토론할 주제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서를 준비한 사람들은 3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참석자들의 어떤 질문과 토론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핵심 있는 그런 토론들과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노팅을 한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다 걷어서 문서 작성하신 분한테 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회의 끝나서도 이분들이 코멘트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좋은 피드백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문서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토론 과정들이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 아마존에서 갖고 있는 문화 중에 뭐 아마 이거는 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문화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개발자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세일즈로 일을 하고 있고 있는데 좀 회사가 커지고 또 나이가 좀 들고 연차가 올라가면 매니저가 되게끔 하는 압박이나 약간의 유혹이 생기죠. 이 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이런 어떤 어, 유혹들이 생기는데 아마존이 좋은 거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좋은 거 중에 하나는 그런 매니저가 꼭 되지 않아도 그 임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기업에서는 그걸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흔히 이제 IC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발 직군도 이제 초기에 주니어 개발자에서 이제 좀 시니어로 넘어가면은 개발자들이 어, 이제 본인이 뭐 매니저 트랙을 탈 건지 아니면은 좀 더 훌륭한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갈 건지 아키텍트로 길을 갈 건지 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승진을 할 때도 음,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레벨이라고 하는 승진 체계가 있는데 그 승진을 할 때도 매니저 트랙으로 승진하는 거랑 그다음에 IC로 이제 승진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SD 뭐 1, 2, 3 그다음에 이제 프린시플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제 펠로우 또는 이제 디스팅기시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펠로우나 디스팅기시 엔지니어 정도 되면은 이제 임원급 대우를 받습니다. 뭐 국내 이제 대기업들 중에도 그런 이제 명장, 장인 이렇게 이제 기술 명장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기술자들 대우하는 그런 임원급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매니저 트랙을 타지 않더라도 충분히 엔지니어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그런 이제 임원급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죠. 아무래도 엔지니어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이제 명망이 있으시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시니어 프린시플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프린시플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엔지니어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그래도 이제 임원급까지 올라가신 그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인정도 많이 받으시죠.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마존의 CTO이신 버너 보겔스 박사님 이분이 이제 어,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 중에 하나시고 또 CTO시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AWS 아마존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어, 아마존의 어떤 분산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시고 이제 운영하실 정도로 이제 뛰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어, 코넬 대학교에서 분산 컴퓨팅 연구하시던 도중에 이제 2004년도에 아마존에 입사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굉장히 과거의 어떤 모노리식 아키텍처,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구성되어 있던 아키텍처를 이게 분산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민첩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드신 분이시고 또 노에스큐엘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키밸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뭐 현재 AWS의 다이나모 DB라고 하는 이제 노에스큐엘 DB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을 하셨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으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게스 박사님 아마 처음 만난 게 2012년도에 제가 다음 다닐 때 AWS 한국 사용자 모임이 이제 첫 모임을 할 때 다음에서 오피스에서 이제 모임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해박하시고 또 굉장히 미래 해안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고 또 EDM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티셔츠도 재밌는 티셔츠 많이 갖고 다니시고 이렇게 이제 입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제임스 밀턴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IBM이나 뭐 이런 데서 DB2, DB 설계도 하시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NT 굉장히 옛날 OS인데 SQL 서버 이런 데 아키텍처로 일을 하셨다가 AWS에 들어오셔가지고 AWS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 데이터 센터들이 물리적으로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가용성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리전이라는 개념과 또 어벨리빌티 존, 이게 가용성 영역이라고 하는 존
이 개념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분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가용성 존으로 만들어서 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고가용성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그런 아키텍처 구성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성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음 설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AWS 리인벤트에 가면 이제 제임스 해밀턴이 했던 그런 어, 인프라스트럭처 세션들 굉장히 이제 재밌게 많이 들었었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블로그도 이제 자주 쓰셔서 재밌고요. 또 이제 제가 또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아마존 디스팅기시 엔지니어들 중에 좀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이제 AWS에 입사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예, 선에서 근무하실 때 그 XML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크업 랭귀지를 만드는 이제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 XML을 만드신 그 초기 만드신 분이고요. 이제 XML 랭귀지 이제 뭐 함부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제이선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그런 그 랭귀지도 같이 스펙을 같이 만드신 코오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 RSS를 대체하는 뭐 아톰 표준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들이나 뭐 호환성을 좀 더 문서로 선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고 이 팀버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AWS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하시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어, AWS 서벌리스 기반의 이제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규약을 정해서 어, 제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로 일하셨던 아드리안 커커프트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뭐 클라우드 아키텍트의 전설이라고 부르시죠. 넷플릭스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신 분이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도 만드셔가지고 공개하시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안 같은 경우도 이제 AWS 들어오셔가지고 음, 다양한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오픈 소스 아마존과 AWS에서 오픈 소스를 지원하는 일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꽤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저희 썸밋 키노트 하러 두 번이나 오셨었고 아드리안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클라우드 이 아키텍트가 이제 향후에 아키텍처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또 아드리안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도 많이 하시는데 그 발표를 하시는 거 보면은 그동안 좀 생각하지 못했던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변화라든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블로그도 팔로우하고 또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재밌는 어,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분은 모르면 간첩일 수 있어요.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제 자바를 만드신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임스 고슬링이 원래는 이제 선에서 자바를 만드시고 이제 오라클까지 일을 하시다가 AWS 오시기 전에는 구글을 거쳐서 이제 해양 로봇 정보 수집을 하는 스타트업의 이제 리퀴드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요. 현역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2017년도 5월 달에 AWS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고슬링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제임스 고슬링이 관심 있는 영역은 인베디드 기계, 로보틱스에서 어떻게 이 오프라인에 있는 엣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잘 동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인베디드 기계에 굉장히 또 최적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약간 미션도 있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임스 고슬링이 이제 AWS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이제 IoT 팀, 엣지 컴퓨팅 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나 로보틱스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인벤트에 이제 발표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임스 고슬링 한국에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향후에 아마 이런 분들 좀 한국에 또 오시면
많은 분들하고 또 좋은 통찰력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마존의 이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뭐 유명해서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가지고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피터 보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피터 보셀이라는 분은 이제 아마존에서 21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디스팅기시 엔지니어셨고 그분은 이제 일반 그냥 개발자로 입사를 하셔가지고 계속 승진을 거쳐가지고 이제 최고의 엔지니어의 이제 명예에 오르셨죠. 명예의 전당에. 그래서 그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또 아마존의 어떤 역사 같으신 분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존에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엔지니어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30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대까지 할 수 있을까요? 50대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제 20대 개발자일 때도 개발자들이 20대하고 30대까지 개발하면 더 이상 개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40대쯤 되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제 50대까지 개발하시는 분들도 국내에 계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경력이 많아지고 회사 연륜이 많아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일로만 계속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 이걸로 이 재밌는 일을 뭐 그만두고 내가 매니저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개발자들을 지원하는 회사들, 그리고 개발자 커리어들을 잘 보장해주는 그런 회사들에 지원을 하시고, 또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번 시간에는, 제가 AWS 아마존에 취업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어떤 경지에 오르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중에 존경하고 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 몇 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존의 어떤 이야기들 좀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